사주의 격은 그 종류가 많고 어느 경우에나 그 사주에 맞는 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은 그 사람의 성격과 유사성도 있으며 또 사람마다의 나아갈 삶의 지향점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본강은 정시의 사주명리 297강으로 정격 밖에 있는 외격으로서 격으로는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신약한 경우로 비급을 용신으로 삼는 식상 용비격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식상 용비격 사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식상이 월지에 놓이거나 식상이 사주의 대부분을 차지하여서 일주가 신약해진 경우는 중하의 논리로서 인성이나 비급을 써서 일주를 실하게 하여야 비로소 사주체는 안정되어 일주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인성을 사용한다면 식상 용인격이 될 것이며 296강이었습니다. 식상 용인격이 될 것이고 비견을 사용한다면 식상 용비격이 됩니다. 비견을 사용한다면 식상 용비격이 되고 또 급제를 사용한다면 식상 용급격이 됩니다. 급제를 사용하면 식상 용급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식상 용급격도 식상 용비격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인성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에 인성이 있다면 비급으로 보호하는 것보다는 인성으로 보호하는 것이 실하기 때문에 인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식상 용인격이 될 것이지만은 인성이 없을 때는 비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식상 용비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리학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급은 식상을 돕습니다. 비급은 식상을 돕기에 비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식상의 힘이 더 강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일간을 돕는다는 것이 결국은 식상을 도와서 더욱 일간이 약해질 수 있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간명은 일간의 십성을 중심으로 간지의 조화와 일간을 돕는 세력과 그리고 일간의 힘을 빼는 세력과의 관계를 보고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식상 용비격에서 비급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거나 또 운에서 비급이 합을 하여 국을 이룰 때는 비급의 세력을 살펴서 식상의 힘을 빼주는 재성을 용신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일간이 비록 식신과 재성을 만나 일간의 힘이 소진되더라도 식상은 반드시 재성을 만나야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식상이 재성을 보지 못할 때는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식신과 재성의 조합, 즉 식재의 조합은 관성과 인성, 즉 관인의 조합만큼 중요합니다. 관성이 인성을 만나지 못하면 직업을 얻지 못하거나 직업을 얻었다 하여도 변변치 못한 직업이며 결재권이 없는 직업으로 변방에 머무는 팔자가 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상이 재성을 만나지 못하면 노력은 남 못지않게 하지만은 결과와 결실이 충분치 못하여 장고는 항시 부실하거나 바닥에 나 있는 상태로 어려운 살림살이가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식상 용비격에서 재성을 아주 흉하게 보아서 이때는 파산의 경우로 보기도 합니다. 아마 재성이 인성을 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용비격에서는 인성이 없는 경우 용비를 사용하므로 이는 운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재성은 양명지원으로 식상은 재성이 필수이지만은 용비격에서의 제극인은 운에 따라서 작용하는 개념으로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식상 용비격에서는 운에서 인성이 들어오는 것을 가장 반기고 그 다음이 용신인 비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성은 흉으로 봐서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용신인 비겁을 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성이 비겁을 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상은 당연하게 나쁘게 보지만은 재성은 앞에서 논한 바대로 가부를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신약의 명이지만 명조에 없는 재성이 운에서 들어올 때는 잠자던 재성이나 없던 재성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재를 얻어서 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식상 용비격은 일을 하여도 일한 만큼 소득이 없고 빠져나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식상 용비격에서는 비겁의 조력으로 신강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조력하여도 신강이 되지 못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비겁인 형제가 물심양면으로 능력이 강하여 나를 도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식상 용비격이 삶이 힘든다는 연유이기도 합니다. 또 식상만이 존재하여서 양신성상을 이룰 때는 대부분 일간을 버리고 식상으로 화하기 때문에 화하여 종으로 가기 쉬워서 양신은 용비격이 없습니다. 용비격이 되지 못합니다. 양신 성상격은 용비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식상으로 종하는 사주는 일간의 본체가 없고 식상으로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끝없는 자기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후를 철저하게 잘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식상 용비격의 사주의 구성은 식신이 비견과 급제를 만나거나 또 상관이 비견과 급제를 만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목화로 이루어지는 식상 용비격은 목화 통명으로 맑은 정신으로 학업의 열의를 가지면서 학업이 우수할 수 있지만은 언제나 경쟁자와 강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수로 이루어지는 식상 용비격은 맑은 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청정수로 보아서 역시 학업은 우수하지만은 그러나 사고수를 동반하기에 일상에서 항시 조심이 필요하고 위험군에 속하는 직업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여명에서 식상 용비격이 모세자왕이 되면은 자식복이 약한 사주로 볼 경우가 많습니다. 식상은 자식이므로 식상으로 힘이 떨어졌다는 것은 자식에게 모든 걸 바쳐서 올인하는 것이며 자신의 힘이 떨어진 상태로 오로지 자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관계도 덕자 부별로 인하여서 이미 남남으로 정리되어 있기 십상입니다. 어미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도 자식이 불효한 경우가 즉 모세자왕일 것입니다. 이 모세자왕은
자복이 약한 경우로 출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세자왕의 비급 인성운이 들어오면 부자가 될 수 있으나 재관의 운이 들어오면 재물은 오히려 나가고 맥이 빠질 것입니다. 사주체가 아래의 예와 같이 세 가지의 상만을 이루어서 식상 그리고 비겁을 보면서 관을 가진 경우에는 상관과 상관, 식신, 식상과 그리고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이고 그 다음 비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상의 구조입니다. 경우에는 식상이 관을 극하여서 나를 이롭게 하니 일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관이 즉 일주를 극하고 있는데 그러나 상관이 있기 때문에 즉 목극토하여서 관의 힘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바로 아능생모라 합니다. 아능생모라 합니다. 아능생모라 하고 이는 자식인 식상이 일간인 어머니를 극하는 관을 극하여 일간인 모친을 도우는 구조입니다. 바로 전형적인 덕자부별의 명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삼상격을 이룰 때 계묘일간이 전날 태어난 임인일간으로 바뀐다면 하루 사이가 운이 바뀌는 명조가 되어서 계묘일간이 하루 전날 태어난 임인일간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임인일간으로 바뀌게 된다면 상관이 식신으로 바뀌고 정관이 평관으로 바뀌게 되어서 식신제사라는 힘으로 나타나니 덕자부별하는 보다는 입신양명하여서 사회에서 권위를 높이는 명으로 바뀌게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신, 식상과 관성의 삼자 관계를 이룰 때는 양일간과 음일간일 때를 구별하여 면밀하게 감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루 사이에 이와 같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계묘일주일 때보다는 임인일주 하루 전날 태어난다면 임인일주가 되는데 임인일주일 경우에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신성상일 때보다 삼상일 때가 즉 더욱더 복잡해지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아래의 예와 같이 식상과 재성과 그리고 관성이 있어도 종주가 식상이고 인성이 없는 경우에 비겁이 뿌리를 두면은 식상 용비격이 성립하게 됩니다. 기토일간이 6월에 나서 유월에 나서 식신을 보면서 뿌리가 있는 재성을 두어서 식신생재가 강한 명조가 되겠습니다. 뿌리가 있는 재성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해수의 재성이 천간의 임수로 나타났습니다. 식신생재에 더하여서 관을 두어서 식신생재에 대해서 평관인 을목을 두어서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되거나 입찰 등으로 나라에서 일거리를 받아올 수 있는 명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유술의 조합이 되어 신금은 없지만은 유술의 조합이 되어 식상이 강하니 모든 일에 욕심이 강할 수 있고 또 임수의 대재가 투하였습니다. 임수인 큰 물인 재성의 대재가 투하고 또 해자축으로 자수는 없지만 해와 축으로 해자축으로 재성의 뿌리가 나름대로 강하더니
대부는 못 되어도 소부는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명조가 되었습니다. 해 자수는 없지만 해자축이 3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 두 개의 기토가 일간인 기토와 비견인 기토이죠. 그리고 두 개인 기토가 유금을 만나서 장생을 이루니, 기토가 유금에서는 장생입니다. 야, 장생을 이루니 어디로 가나 필요할 때 일간을 돕는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수 해수로, 임수와 정제인 임수와 해수의 정제인 해수로 이루어진 재성의 보따리는 비교적 큰 보따리로서 재물이 어지간히 들어있어도 바깥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위의 명조를 지금 간단하게 풀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97강으로 식상 용비격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